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우리는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특히 신체 일부에 있어서는 더 그런데요. 눈은 2개고, 코는 하나고, 귀도 2개고, 입도 하나인데 왜 그렇게 2개이고 하나일지에 대해선 잘 질문을 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왜 손은 2개일까요? 왜 손이 2개인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영상을 보시면은요, 오늘 아마 느끼는 감동이 5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지식 잉글리시 출발해 볼게요. 유영민 씨랑 사귀는 김성배예요. Always seem to get things wrong. I waited here a bit too long for you to come along to me. Thought that I would kiss your lips, but the sky went dark and the moon eclipsed, and what I missed is all that I can see. I'm stuck here looking back where I lost the thread. So ashamed here thinking back how I lost my head. Way back when the world was young, long before the song was sung, I know someone must have heard like me. Now I'm stuck here looking back at where I lost the thread. So ashamed here thinking back how I lost my head. Way back when the world was young, long before the song was sung, I know someone must have heard like me. 우리가 입은 하나고 귀가 2개인 이유에 대해서 흔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듣고
듣고 말을 줄이라는 그런 이유에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라는 그런 등등 속담이나 명언과 관련해서 우리의 신체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손이 두 개인 이유는 손이 우리를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을 바탕으로 생겨났던 게 손이었고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손이 두 개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른 저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희생입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너무너무 예쁜 손이 있어요. 이 손, 그리고 이 손이 가지고 있는 손가락, 우리의 모든 그 행동이나 생각 등등을 다 유용하고 편리하게 해준 이 손가락도 결국에는 희생을 바탕으로 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성이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키워드는 희생이고요. 희생은 영어로 sac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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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희생 혹은 희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희생하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우리가 문장도 많이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희생, sacrifice의 어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의미를 같이 보겠습니다. 문장이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희생하다라는 영어 단어의 숨은 속뜻을 여러분들이 더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같이 볼게요.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sacrifice something that is valuable or important, you give it up. Usually to obtain something else for yourself or for other people.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If you sacrifice something that is valuable or important, you give it up, usually to obtain something else for yourself or for other people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미를 보시면서 가장 먼저 캐치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give it up 이라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당신이 만약에 sacrifice something, 어떠한 것을 희생한다고 하면, 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읽어 내려오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희생을 합니다. 어떠한 것을 희생을 한다라고 하면, 근데 그 어떠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That is valuable or important. 문장에서요, or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요, 이것 또는 저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문장을 읽다 보면은 특히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앞에 단어는 아는데 뒤에 단어는 모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앞에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뒤에 단어는 확실하게 알겠잖아요. 그럴 때 단어의 뜻을 모를 때 독해라는 방법 중에 가지고 있는 저만의 팁 중에 하나가요. 이런 접속사 같은 애들, or 같은 애들을 보는 겁니다. or이 있으면요.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와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가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 정도의 뉘앙스를 가진, 의미를 가진 단어의 나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나 가치 있는 것, 둘 다 좋고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important을 몰랐을 경우에 내가 valuable 이라는 뜻만 알았었다라고 하면은 서로 유추하면서 추론하면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독해를 할 때 단어를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추론하는 능력이 있는 게 더 독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사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단어를 다 외울 수가 있겠어요. 그게 힘드니까 우리는 추론하는 능력도 향상시키는 거에서 더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영어의 뜻을 영어로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치 있고 중요한 거래요. 당신이 어떤 건데요. 이 어떤 거를 가치 있고 중요한 어떤 거를 희생한다고 하면은 당신은 포기하는 거래요. 포기합니다. 맞아요. 내가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희생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 포기할 때에는 usually to obtain something else for yourself or for other people.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한 번만 더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If you sacrifice something that is valuable or important, you give it up.
usually to obtain something else for yourself or for other people 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sacrifice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영문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sacrifice의 어원입니다. 모든 단어의 어원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특별하게 몇몇 단어들은 어원이 있는데 그 어원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의미를 훨씬 더 빠르게 외울 수가 있거든요. 연상하면서 외울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sacrifice의 어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sacred는요. sacred라고 해서 신성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희생이라는 의미에 신성한이라는 의미가 숨겨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fit는요,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래서 얘는 신성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어원의 바탕으로 생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신성한 마음으로 혹은 나 자신이 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포기할 때 그 포기를 할 때 내 마음가짐은 뭔가 신성한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단어 살펴봤을 때 sacred라는 의미가 있으면요, 그게 신성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학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나의 손은 항상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의 손은 항상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배웠던 키워드 있죠. sacrifice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문장을 응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근데 문장 딱 보면은 의미가 너무 길어요. 뭐가 너무 기니까 우선 저희가 항상 영작할 때 하는 거 있죠? 긴 문장, 우리가 만들고 싶은 마지막 문장을 만들기 전에 이 중에서 어떤 게 거품인지 거품을 다 드러내고 나서 처음부터 주어랑 가장 중요한 동사, 목적어, 요 가장 중요한 원들만 가지고 문장을 먼저 만든 이후에 하나씩 점차 확장해 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같이 보세요. 그럼 컴마 앞에 있으니까 얘 조금 이따 써도 괜찮고, 내 손. 오늘의 주제잖아요. 내 손들. 내 손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이 문장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손은 희생한다. 나의 손은 희생한다. 나를 위해 라는 문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가 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의 의미는요. 먼저 나의 손은 모든 것을 희생한다 라는 이 문장. 굉장히 조금 단순화되어져 있는 문장 구조죠. 나의 손은 모든 것을 희생한다. 내 손, my hands고요. 모든 것은, 그쵸, everything이 되는 거죠. everything, 희생한다 라는 단어는요. 좀 전에 배웠던 단어죠? 맞아요. sacrifice가 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My hands sacrifice everything. My hands sacrifice everything. 자,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독자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겁니다. 궁금할 거예요. 나의 손은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그러면 나의 손은 언제? 누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데? 라는 의미 조금 더 추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손은 항상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대요. 나의 손은 항상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자, 그러면 항상은 영어로 뭐예요? sometimes가 아니고, 그쵸, always가 되는 거죠. 항상, always, 누구를 위해. 여기서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는요, 저희 전치사를 사용할 건데 그 중에서도 F로 시작하는 전치사를 사용할 거예요. 잘 보세요. My hands sacrifice everything 이라는 이 키 문장을 먼저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항상이라는 의미도 추가할 거고요. 나를 위해라는 의미도 함께 추가할 겁니다. 자, 문장 항상과 나를 위해가 영어 문장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까지 잘 살펴보세요. 짜잔! My hands 항상 always sacrifice everything for me 라는 문장입니다. My hands always sacrifice everything for me 라고 이야기가 됐는데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이 always는요, 사실 어떤 위치, 영어 문장에서 어떤 위치에 들어가도 문장의 의미를 많이 달라지게 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느낌도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always를 문장 맨 앞에 쓰고 싶었어요. Always, my hands
sacrifice everything for me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My hands sacrifice everything for me always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My hands always sacrifice everything for me 라고 이야기하는 것 달라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 항상이라는 거 앞에 나왔을 때와 맨 뒤에 나왔을 때와 중간에 나왔을 때와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이 달라지는 거지 의미는 똑같으니까 이 always, 뭐 sometimes도 되고요. often도 되고요. 이렇게 빈도로 나타내는 부사의 위치는요. 사실 문장 안에 어느 부분에 위치해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그렇게 많은 의미의 변화를 주진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always는요. 우리 이번 문장에서는 동사 바로 앞에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My hands always sacrifice everything for me. My hands always sacrifice everything for m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 더 의미 추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 이라는 의미 하나 더 추가해서 마지막으로 문장 만들어봐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의 손은 항상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자,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은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것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의 손은 항상 희생한다.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for me 라고 나와 있죠.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where 많이 쓰죠. 여기에서 우리가 where를 사용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을 표현할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보겠습니다. Wherever I am, my hands always sacrifice everything for me.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Wherever I am, my hands always sacrifice everything for me. Wherever I am, my hands always sacrifice everything for me 라고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 손은 항상 나를 위해 희생한다 라는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학습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 내용을 살펴보면서 영어로서 표현하는 것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순간에 어떤 사실이 궁금해져요? 도대체 내 손은 나를 도와주는 거지 나를 위해 희생하는 거 별로 없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나를 위해 희생하길래 이렇게 always sacrifice for me 라고까지 이야기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어떻게 손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위해 희생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손은 도대체 나를 위해 어떻게 희생할까요? How do my hands sacrifice for me? Come along to me. I thought that I would kiss your lips, but the sky went dark and the moon eclipsed, and what I missed is all that I can see. I'm stuck here looking back where I lost the thread. So ashamed here thinking back how I lost my head. Way back when the world was young.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원래는 우리가 손가락이 없었대요. 근데 세포가 죽으면서 이렇게 손가락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줬다니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그리고 그것도 세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 sacrifice 한 것과 거의 매한가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손가락을 보면서 굉장히 고맙다라고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손가락 보면
보면서 고마워라고 이야기해주세요. 그렇게 신체 부위한테도 고맙다, 예쁘다라고 얘기 많이 해주면은 그 신체 부위가 정말 예뻐지고 그 고마움을 그 안에 있는 세포가 알고 더 우리의 일상생활에 훨씬 더 풍요롭고 좀 더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손가락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얻는 게 있었대요. 좀 전에 저희가 sacrifice라는 단어를 살펴봤을 때 you sacrifice something 이라고 했을 때 당신이 뭔가 important 하고 valuable 한 거를 give it up, 포기한다고 했죠. 근데 그 포기할 때에는 우리가 무언가 얻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얻은 게 바로 뭐였죠? 우리의 뇌의 거의 30% 이상을 주관하고요. 손가락이요. 손가락이 그리고 인체뼈도 25% 이상이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손가락뼈. 자, 정말 오히려 인체라는 걸 더 알면 알수록 신비한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은요. 손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볼 거예요. 손의 각각의 명칭을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말로도 저도 이제 매번 쓰는 그런 표현들만 많이 쓰지 많이 쓰지 않는 손가락의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명칭들까지 오늘 한 번에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잡는다는 생각으로 같이 정리해 두시길 바라요. 자, 그럼 먼저 우선 우리는 오늘 이 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영어로 hand,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손등은 뭐라고 할까요? 손등, 백인가? 어비인가? 여러분들, 손등은 영어로 뭐라면요? 바로 back of one's hand라고 합니다. back of one's hand. 한 번 더. back of one's hand. 그래서 아마도 영어적인 사고에서는 서구 사람들은요, 이 손바닥을 앞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손등을 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손등의 명칭을 붙일 때에는 back of one's hand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hand and back of my hand. hand, back of my hand 해서 손등을 back of one's hand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등이라는 단어가 딱 이렇게 매칭되는 단어가 없으니까 아마 조금 외울 양이 많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더 반복해봐요. back of one's hand, back of one's hand. 바로 손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손등을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손바닥을 배워야 되겠죠? 손바닥은요,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palm, 바로 손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구 사람들도요, 손바닥에 있는 손금을 읽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진 않은데 손금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걸 palmistr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으로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바닥은 영어로 한 번만 더. 발음이 어렵습니다. palm,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좀 부드럽게 palm,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손바닥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손에 있는 부위 중에 마지막이죠. 우리가 그래도 많이 쓰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finger 해서 지금 손에 관련된 단어 4가지를 배웠습니다. hand, back of one's hand, palm, and fingers 배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문장 같이 한번 완성시켜보면서 단어를 좀 더 머릿속에 쏙쏙 넣어보도록 해요. 손은 항상 바쁘다. 항상 바쁘죠. 우리가 잠깐 손을 묶어만 놓아도 굉장히 답답해요. 이게 손을 한 3초도 아니에요. 한 10초 정도만 못 쓰게 하면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은 항상 바쁘다라는 문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손은 항상은 좀 전에 같이 배웠던 거죠. always, 바쁘다는 맞아요. busy. 그래서 hands are always busy. hands are always busy. 손은 항상 바쁘다. hands are always busy. busy 발음할 때 busy 이렇게 발음하면 약간 발음이 busy 같이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혀가 아니라 입을 조금만 더 옆으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busy. 한 번 더. hands are always busy.
손은 항상 바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손등에 관련된 표현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키스를 했다. 동화책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주가 키스를 받죠. 왕자한테. 이런 문장들을 할 때, 문장들 표현 중에 있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he 손등에 키스를 했으니까 그녀의 손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back of one's hand 이라고 외웠잖아요. 그럼 그 one's에 그녀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럼 back of her hand가 되겠네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손등에 키스를 했다라는 표현. He kissed on the back of her hand. 한 번 더. He kissed on the back of her hand. 좀 전에 외웠을 때는 back of one's hand니까 이번에는 그녀의 손등이었기 때문에 one's 대신에 her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게요. He kissed on the back of her hand. He kissed on the back of her hand. 해서 손등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손바닥에 대한 문장이 되는 거겠죠? 손바닥은요. 그의 손바닥이 땀에 젖었다. 굉장히 긴장했나 봐요. 그의 손바닥이 땀에 젖었다. 땀에 젖다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은요. 바로 sweat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바닥이 땀에 젖었다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His palms are sweaty. His palms are sweaty. 한 번 더. His palms are sweaty. 그의 손바닥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땀에 젖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노래 가사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뭐, 그가 긴장해서 손에 땀이 젖었다. 이거 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 그 가사가 계속 떠오르는데, M&M 노래 중에 His palms are sweaty라고 하는 정말 똑같아요. 이 표현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문장체로 계속 익숙해지면서 많이 외워두시면은요, 실생활 영어에서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단어만 많이 외우는 것도 좋지만 문장체로 이렇게 상황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때 그리고 손바닥이 땀에 젖었다라고 한국말을 표현할 때와 영어로 표현했을 때 이 문장이 훨씬 더 간결해지잖아요. 그런 감을 많이 갖고 싶으시면은 문장체로 문장을 많이 보는 것도 영어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 번 더. 그의 손이 땀에 젖었다라는 그의 손바닥이 땀에 젖었다. His palms are sweaty 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마지막은요. 손가락이었죠? 그녀는 예쁜 손가락을 가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예쁜 손가락을 가졌다. 예쁜, pretty가 될 수도 있겠고, cute가 될 수도 있겠고, beautiful 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예쁜의 의미를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요, 이번에는 pretty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시켜봤습니다. She has pretty fingers. fingers는 손가락은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S 붙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 She has pretty fingers. 한 번 더. She has pretty fingers. 이렇게 해서 손과 관련된 영어 명칭을 정리해봤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약간 아쉽잖아요. 왜? 우리는 이번에는요, 손가락 각각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더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각각 손가락 명칭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좀 더 많이 익혀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한국말로 되어 있는 표현이든 영어로 되어 있는 표현이든 저도 수업을 준비하면서 엄지랑 새끼손가락은 많이 썼는데 이 검지, 중지, 약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글 뜻과 영어 뜻 같이 이번 시간을 바탕으로 정리를 꼭꼭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손가락 각각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엄지예요. thumb.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two thumbs up. 이렇게 하면 야, 너 정말 너무너무 좋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많이 쓰죠. thumb. 엄지입니다. 같이 한번 발음해볼게요. th 발음 있으니까 혀가 치아를 한번 스친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th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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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손가락이에요. 두 번째 손가락은요. 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index finger. index finger. index finger. 자, thumb, index finger. thumb,
index finger. 자, 이거를 한국말로 검지라고 한다는 것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저도 잘 몰라서 매번 검지라고 안 하고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저 같은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게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검지라고 하면 뭔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검지입니다. 검지가 영어로 index finger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손가락은요. 우리가 중지라고 해서 middle finger. 요거는 제가 표시하지 않을게요. middle finger. 세 번째 손가락입니다. middle finger. 바로 중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은요. ring finger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대해서는 한 번만 좀 설명해 줄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최근 들어서야 사람들이 보면서 그 반지의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저 사람이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내 주는데 정말 서양에서는요,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있고 없고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지 끼는 손가락을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middle finger이라고 하는데 굳이 네 번째 손가락은 ring finger이라고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의 의미는요, 특히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뭐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을 했는데 반지가 없는 거는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손가락의 명칭 자체도 ring finge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 번만 더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middle finger, ring finger. ring 발음하실 때 주의하시고요. ring 하고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R과 L의 차이점은 꼭 주의하셔서 발음하셔야 되는 거고요. ring, R이니까요. 혀가 입천장에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혀를 안으로 최대한 이렇게 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ring. 지금 여기 혀 모양이에요. 혀 모양. ring. ring finger. 그렇게 발음해 주세요. 한 번 더. middle finger, ring finger. middle finger, ring finger. 하나 남았죠? 새끼손가락입니다. 새끼손가락은요, pink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inky, pinky. 그래서 우리가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 라고 이야기할 때 pinky promise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pinky promise 할 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자, 우선 손가락 먼저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복습해볼게요. 손가락 thumb, index finger, middle finger, ring finger, and pinky 라고 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손에 대한 명칭 다시 한 번만 더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은 잠깐 문제. 요 세 번째 손가락이 영어로 뭐였죠? 맞아요. middle finger였습니다. 깜짝 퀴즈였어요. 자, 손부터 착착착착 정리 딱딱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해요. 손은 바로 우리가 hand라고 이야기했습니다. hand. 손등은 영어로 뭐였죠? 맞아요. back of one's hand. back of one's hand. 그러면 손바닥은 영어로 발음이 어려웠습니다. P로 시작하는 거였죠. 한번 발음해보세요. 맞아요. palm. 그리고 이 손을 구성하고 있는 움직임이 가장 많은 부분들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F로 시작하는 단어죠. 바로 finger. 자, 그리고 이제 finger들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humb. index finger, middle finger, and 약지는 ring finger, and last of all, pinky. 새끼손가락이죠? pinky라고 정리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손가락의 명칭까지 한국말로 같이 영어와 정리하니까 훨씬 더 이제 우리 신체 부위를 부르는 그런 호칭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어서 더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 손을 보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봐요.